안녕하세요, 여러분. 2014년도 제4회차 생산 1급 이론 시간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야심찬 문제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경영혁신과 ERP는 문제가 뭐 별반 다른 게 없었네. 계속 반복적인 문제 출제되는 거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 주셨을 것 같아요. 경영혁신과 ERP에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공시가 되었지만 사실상 무작정 바로 투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요소를 생각을 한다면 차분히 이제 차근차근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오겠죠. 근데 아직은 이르다 싶어요. 그래서 다음 회차 때부터 만약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문에 스며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모분들 이번에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안 들어올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등한시하는 건 안 돼요.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새로운 문제 같은 거 교재에 추가해 놓은 그런 문제 있다면 조금 더 풀어보고 이렇게 진행해주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ERP 구축 절차 중 To be process 도출 벌써 이게 나왔어요. To be process 도출 하자마자 이 설이 붙어요. To be 설. 그죠?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할 때 외우라고 할 때 그렇게 말을 만들어가면서 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생님 올드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만큼 좋은 건 따로 없었다. 자, to be process 들어가 있을 때 to be 설계였다라는 거죠.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유도해서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는 방법. 그죠? 1번이죠. 아주 재빠르게. 근데 요즘에 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나 설계 단계 얘기할 때 이 갭 차이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패키징과 이 투 웨이 프로세스의 갭 차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한번 다른 이번 회차에도 나왔지만 전 회차 수에도 그 갭 차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새로운 신규의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그래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2번 클라우드 컴퓨팅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사용자의 IT 투자 비용이 줄어들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그래서 근로자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엔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디서든 딱 우리 PC만 있으면 업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비 관련 업무와 PC 및 서버 자원 등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왜? 클라우드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니까 이런 자원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뭐 한다, 설치하는데 제약이 없다. 올바르지 않죠.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내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제약이 없다가 아니라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원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라면 다운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존재합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오실게요. 됐나요? 네.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자, ERP에 대한 이야기 또 나와 있어요. 네. ERP와 기존 MIS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단위 범위이고요. 네, 누가요? MIS 얘기하는 거죠. 네, 옛날에는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 기존 정보 시스템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전통적인 뭐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MIS 뜻이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IS 업무의 범위는 단위 업무를, ERP는 통합적인 업무를 맞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자, 기준 ERP래요. MIS의 전산화 형태는 중앙 집권식이었다라면 ERP는 분산 처리 구조를 갖추죠. 하지만 분산 처리하고 마지막 관리는 어떻게? 통합적인 관리.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실 거고요. 기준 정보 시스템은 수평적으로, 여러분 올바르지 않네요. MIS는요. 수직적이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ERP는요. 수평적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존 정보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을 활용하고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기업이 클라우드 ERP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말이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업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자, 그 다음에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네. 문제가 어떻게 중복되는 것 같죠? 장비 관리, 서버 관리에 필요한 투입의 자원이 감소가 된다. 그죠? 맞죠? 네.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활용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조금 제약이 따른다.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그죠? 제약이 존재한다라고 공부하고 왔죠? 똑같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아주 땡큐였다. 우리 이번 회차의 시험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 반복적인 문제 거의 유사한 것이 답. 그죠? 너무 한 번 하나를 맞췄다면 뒤에 있는 4번 문제도 같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맞아떨어졌을 것 같고요. 자, 지금 ERP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표준 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기업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된다. 맞는 이야기.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들 적혀 있고요. ERP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체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올바르지 않아요. ERP 특징 중에 뭐가 있어요? 오픈 멀티벤더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멀티벤더. 그죠? ERP는 어떠한 운영체계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죠? 연계도 잘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특정한 하드웨어, 특정한 소프트웨어 업체를 중심으로 올바르지 않죠? 이를 중심으로 여러분 개발을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올바르지 않구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정확한 회계 데이터 관리로 인하여 분식 결산 등의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결정에 의하여 기업의 고유한 업무 환경을 반영하게 돼서 단기간 ERP 도입이 가능합니다. 맞는 이야기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딱 골라내주면 다른 친구들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와 주셔도 되는 지문들이었어요. 자, 요거 계산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5명이요. 500개를요. 생산했대요. 그쵸? 네. 자, 그러니까 어때요? 1인당 100개씩 만들었겠네요. 그쵸? 네. 자, 4명이 그런 공정에서 4명이 500개를 생산하였대요. 그렇게 공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500 나누기 4 해주시면요. 어때요? 125. 1인당 125개를. 원래 100개 만들었는데 몇 개만큼? 25개만큼 증가분에 대한 것을 100분율로 여러분 계산해 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25%만큼 증가가 되었구나. 향상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답이 된다?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좋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죠. 뭡니까? 가중이동평균법이 나왔어요. 네,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5월달 판매 예측치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때 가중치를 주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4월달에 0.4, 0.3, 0.2, 0.1 그쵸?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10개, 22개, 36개, 52개 맞아요 여러분?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 더하기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합산해 주세요 라는 거죠? 네, 계산기 가져왔으니까 이럴 때 또 암산 틀리면 어때요? 여러모로 볼품이 앞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계산해보고 왔는데 해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리체크. 토탈 합해보니까 120개네요. 그죠 여러분?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체킹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재밌는 문제인데 오랜만에 풀어보니까 낯설 수는 있어요. 근데 까먹었다.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작업은 꼭 해주셔야 한다. 반복적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 8번. 수요 예측 과정 중에 가장 마지막에 수행해야 되는 거. 어머, 이렇게 수요 예측 과정 중에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거. 이런 거 참 잘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가장 마지막에 행해야 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했네요. 올해 예측의 7단계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서 첫 번째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의 용도와 그렇죠.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예측의 대상의 품목 같은 것들을, 그쵸? 품목, 몇 개 단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주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여기 세 번째는 나왔어요. 예측 기간을 뭐 한다? 선정한다. 이게 세 번째 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쵸? 네 번째는요. 네. 여기에서 네 번째는 적합한 예측 기법을 선정하자. 요게 네 번째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요. 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는 시행해 봐야 되겠죠. 예측을 시행한다. 그쵸? 근데 여기에 5번, 6번은 없어요. 네. 마지막 7번. 예측치에 대한 검증을 마지막으로 행해 본다. 네. 정답 3번이 답이 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네, 예측치에 대한 검증, 뭐 타당했는가 이런 걸 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이었습니다. 라고 체킹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흐름 생산 방식, 플로우 시업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어머, 보자마자 답이 나왔죠. 여러분, 플로우 시업에 대한 흐름 생산 방식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첫 번째, 범용기계 나와 있어요. 범용기계 하면 잡시업 기억이 나야 되겠죠. 그죠? 개별 생산 방식이 딱 하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범용기계라는 것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범용 설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 표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죠? 네. 적은 유형성 물자 이송량이 적다. 특수기계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실 1번하고 4번. 그러니까 누구보다 재빠르게 답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이 악마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1번하고 4번하고 혹시 헷갈리진 않아? 뭐 이러면서 우리 수험생들 그렇게 고생하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싶어요. 범용, 왜 범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개별, 그죠? 여러분, 잡숍에 대한 것은 주문 생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자 입맛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쵸? 특수 기계 장치를 쭉쭉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범용성 있는,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설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네. 잡숍에 대한 개별 생산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1번에 열거되고 있었네요.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라고 체킹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총괄 생산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수요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 위에 있는 말편? 아니요. 요거죠. 수요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올바른,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다. 그죠? 골라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요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조업 시간을 단축해보자. 왜? 재고가 많으니까. 그죠? 맞는 이야기. 잉여되는 인원들이 있다면 해고를 해보자. 맞는 이야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하청 및 설비를 확장한다. 와, 지금도 여러분 어떻다고요?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하청을 준다든지 설비를 확장시킨다라면 그만큼 더 큰 비용을 유발하겠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과잉 재고. 과잉, 재고가 이렇게 쌓여지고 있으니 어떻게 판매를 촉진해보자.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됐나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이렇게 응용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더 신경 써서 문제를 냈다라는 거죠. 그쵸? 네. 우리가 예전에는 맨날 4가지만 언급했잖아요. 4가지가 전략, 4가지 전략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언급이 됐었다라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응용의 문제로 써보고 있으니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봤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쵸? 응용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포트 단계 단계 시간에 대한 일정 계산 중 가장 이른 네, T2에 대한 설명. 우리 T2와 TL 구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T2와 TL. T2는요, 여러분 어때요? 포워드 패스라고 해서 더하기 해줬죠. 그쵸? TL은요, 끝에서부터 차감해주면서 왔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좋아요. 자, T2의 최초 단계. 여러분 0이죠. 0으로 시작해요. 맞아요. 그죠? 네. T2의 계산은 후진 계산이요? 백워드예요? 아닌데. 포워드. 그래, 전진이어야지. 전진 계산. 그죠? 네. 틀렸어요. T2는 네트워크상 한 작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를 말하는 것이다. 네, 맞는 이야기. T2 계산은 네트워크 최초 단계부터 전진해가면서 그런데 여기 후진한다 이런 말표 올바르지 않잖아요. 전진해가면서 선행 단계에 T2 그 다음에 작업 활동의 소요 시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산해서 최종 단계까지 계산해 나가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죠.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요 문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한번 제가 지울 때까지 한번 문제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보기의 공정계획표에서 최종 단계 9번이죠. 완료일을 계산하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보도록 할까요? 네, 1번에서 2번 갈 때 3일, 2번에서 5번 갈 때 1번에서 2번, 2번에서 5번, 5번에서 6번, 6번이 아니군요. 8번입니다. 8번에서 9번 소요시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3일, 4일 더하니까 7일, 7일에서 6일 더하니까 13일, 13일에서 7일 더하니까 17일. 그죠? 이렇게 구해봤고 이번에는요 1번 갔다가 3번 그쵸? 3번 갔다가 6번 가볼게요. 6번 갔다가 8번 갔다가 9번 가볼게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아주 편안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에서 4일 더하니까 그죠? 7일이 될 것이고 7일에서 5일 더하니까 12일, 12일에서 4일 더하니까 16일. 그죠? 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 화살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살표 이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 친구는요. 이렇게 위로 향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에서 3번. 그죠? 3번에서 4번 공정. 그런데 여기가 화살표가 실선이에요, 여러분. 아니, 실선이래요. 점선이에요. 실선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소요되는 게 지금 어때요? 가상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순서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1번에서 3번 갈 때 3일. 3일에서 여러분 4번으로 넘어갈 때는 없는 거라 그랬어요. 기일이. 그죠? 0이에요. 0. 그러면 그대로 3일에다가 3일에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여기 4번에서 7번 갔다가 6번 가야 되는 거죠? 4번에서 요거 7번을 빼놨네요. 4번에서 7번 갔다가 6번 갔다가 8번 갔다가 그 다음 9번 가볼게요. 그럼 3일에서 5일 더하니까 8일이 될 것이고 이렇게 7번에서 6번 갈 때는 어때요? 소요시간? 없어요. 그쵸 여러분? 네. 그럼 8 그대로 가서 자 6번에서 8번 갈 때 5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8에서 5 더해주면 13이 되겠죠? 13에서 여러분 며칠? 8번에서 4일을 더하니까 17일이죠. 그죠 여러분? 네. 네. 그런 다음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한번 계산을 해보면 3일에서 8일, 8일에서 5일 더하니까 13일. 그 다음에 더해주니까 네, 17일까지. 그 다음에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렸나요? 자, 여기도 볼까요? 자, 1번에서 4번 갔다가 1번에서 4번 갔다가 4번에서 7번 갔다가 그죠? 그리고 여러분 7번에서 6번 갈 수도 있겠죠? 7번에서 6번 갈 수도 있죠. 그래서 6번 갔다가 8번 갔다가 9번 가는 이런 모양새. 그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어때요? 네, 1번에서 4번 갈 때 4일, 4번에서 7번 갈 때 5일 합해주면 9일이 되겠고요. 자, 7번에서 6번 넘어갈 때는 점선이라 그랬어요. 실선 아니고. 그쵸? 그리고요. 그대로 그래서 9가 올라갑니다. 자, 6번에서 8번 갈 때는 5일입니다. 그러면 합산해주면 14일이죠. 자, 14일에서 8번에서 9번 갈 때 4일이니까 총 18일. 경우의 수를 다 계산했나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1번에서 4번 갔다가 7번 갔다가 8번. 여기 안 가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죠. 8번에서 9번까지. 그러면 4일에서 5일 더해주면 9일이고요. 9일에서 4일 더해주니까 13일. 13일에서 4일 더해주니까 17일. 이런 우리가 단계 9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계산했지만 주 경로는 가장 여러분 숫자가 어떤 거? 맥스. 큰 것을 골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 경로를 찾았어요. 그림에다가 그려보면요. 1번에서 4번 갔다가 4번에서 7번 공정 갔다가 7번에서 6번 공정 갔다가 6번 공정에서 8번, 8번에서 9번 공정 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따라서 가장 많이 발생한 며칠? 총 18일을 그쵸? 네, 완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써주셔야 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숫자만 쓰면 된대요. 완료일자.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18일이라고 적어주시면 완료가 되는 것이죠. 자,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산 시스템은 제조 전류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전략 유형을 아래와 같이 여러분 영문 약어로 써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볼게요. 네,
제주 전류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써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제주 전략을 오타를 낸 거 아닐까요? 네, 문제 읽어가면서 네, 시험지에 시험 문제에 이대로 이렇게 써있는 제주 전략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주 전략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생산 계획 및 생산의 일정을 여러분 예측한 제품의 수요를 기반에 따라 처리하는 재고 기반의 생산 방식이다. 예측이래요. 일정 생산을 어떻게 했다? 예측된 수요를 기반에 토대를 하여 처리하고 있다. 자, 제품을 여기가 제일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측을 했으니까 미리 생산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제품을 미리 생산해서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 주문에 따라 그 즉시 강조. 그 즉시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 이렇게 제조 전력 중에 뭐가 있었어요? make to 스톡이 있었죠. 그죠? make to 스톡 자체가 뭡니까? 완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즉시 바로 꺼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MTS라고 적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고객 주문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대량 생산의 경제적인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 미리 축적하고 있다. 뭐를요? 재고를 미리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 유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쵸, 여러분? 이런 부분 설명해 주는 거지만 저는 두 번째 점박이에서 벌써 답이 도출이 돼버리죠. 자, 여러분 기억나요? 네, 뭐가요? 이렇게 MTS도 있지만 Assemble to Order. 그쵸? 반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그쵸? 네.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우리 make to order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MTO. 오더 들어오면 그때 만들게. MTO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었죠? MTO 말고. 또 하나. engineer to order 있었죠. engineer to order. 자, 무슨 소리죠? 고객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뭐 들어가죠? 엔지니어. 설계부터 들어갈게 라고 하는 것이 엔지니어 투 오더였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순서였잖아요. 순서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가장 빠른 거, 가장 느린 거 이런 식의 문제 처리도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좀 지울 때 14번 문제 한번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14번) 문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뭐 나왔어요? 복합기호가 나왔네요. 그죠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이거. 아닌가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주가 되겠고 안에 있는 게 뭐다? 부수적인 것이다. 밖에 있는 게 주고 안에 있는 게 부수죠. 네, 밖에가 주, 안에 있는 게 부수적으로. 주되게. 밖에 있는 게 주된 거, 안에 있는 네모 박스 부수적인 거. 이렇게 놓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되게. 주가 되는 건 뭐죠? 가공이죠. 주로 가공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뭐 하는 거죠? 운반도 한다. 이런 말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네모 박스예요. 정사각형. 주로 뭐 한다? 검사인데 무슨 검사? 수량 검사. 그쵸? 네, 여러분 요 안에 있는 거 뭡니까? 제가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해요. 다이아몬드 모형은요. 뭐죠? 다이아몬드는 무엇이 중요해요? 품질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품질 검사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동글뱅이 뭐라고요? 주로 뭐 하면서? 가공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뭐가 붙어 있어요? 다이아몬드 모양이에요. 뭐 한다? 부수적으로 가공하면서 부수적으로 품질 검사도 하는구나. 그죠? 주되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모양이네요. 주되게 뭐를 한다? 품질 검사하면서 부수적으로 정사각형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수량 검사한다. 이거 이런 뜻이죠?
이렇게 내가 뜻풀이가 된다라면 여러분 골라내는 게 어렵지가 않죠. 가는 뭡니까? 가공이 우선이면서 부수적으로 운반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A에 걸맞죠. A. 나는요. 주로 수량 검사하면서 수량 검사가 우선이면서 품질 검사 공정이다. 그럼 여긴 나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다는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다 읽어보면 주되게 가공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품질검사. 주된 것이 뭐다? 가공이면서 품질검사. 다. 뭐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다라고 써놨어요. 지금 A, B, C, D 해야 되는데 여기 B, 여기는 C. 여기는요. 라네요. 라는 뭡니까? 품질검사가 주우선이면서 수량검사를 하고 있다. 그럼 여기가 D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A, B, C, D 뭐 이렇게 여러분 바로 그냥 가는 A, B는 나는 B, 다는 C, 라는 D 그냥 이렇게 매칭이 돼버리는 정답이 1번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었군요. 이게 주와 부수적인 게 뭔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사실 이런 문제를 제일 잘 푸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죠? 네. 공수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하고 물어요. 작업 순서, 표준 작업 시간, 작업 장소를 결정하고 할당하는 계획하는 것. 맞아요. 공수계획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런데 2번 읽어볼까요?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조달 및 반입으로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일정을 수립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조달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그 일정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는 일정계획이라 부르죠. 그죠? 네. 동그라미 생산 3번 생산 외정표에 의해서 결정된 생산량에 대해서 작업량을 결정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계장치 능력을 고려하여 양자를 조정한다. 맞는 이야기. 특정한 공정의 부하가 과도하게 집중이 되지 않도록 부하와 능력의 균형화를 이루고 가동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람이나 기계가 유휴가 되지 않도록 알맞는 작업량을 할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주세요. 잘못된 설명을 골라주세요. 정답 2번밖에 없다 라고 체킹할 수 있겠죠? 네. 자, 간트 차트입니다. 역시 간트 차트 하면 이거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는 거. 각 작업의 완료 시간을 알 수 있다. 다음 작업의 시작 시간을 알 수 있었죠. 각 작업의 전체 공정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트 차트의 단점으로 꼽혀진 게 뭐죠? 유기적인 관계요? 올바르지 않죠.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유기적인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는 거 곤란하고요. 사후 통제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문제였다. 그쵸? 네.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간트 차트가 정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따로따로 각각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정보 따로 단점 따로 뭐 결점이다 단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때 우리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골라낼 수 있겠죠. 유기적인 관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측 힘들었고요. 그렇죠? 사후 예측, 사후 관리 곤란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 단점인 친구들을 더 많이 기억을 해두는 게 활용도가 높긴 높죠. 네. 왜냐면 이 친구들은 잘 외워지지 않나요? 네. 아닌가요? 그래서 계획이나 변경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게 뭡니까? 간트 차트의 특징이었고요. 그쵸? 단점이다, 결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지요. 네. 대규모 공사에 적합한가? 아니겠죠. 왜요?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17번 just in time에 대한 이야기와 MRP에 대한 이야기가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은 것을 골라주래요. just in time. 지트는요, 실제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실제 수요예요. 포인트. 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MRP는요, 수요 예측에 기반해서 계획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먼저 잡아주고 있죠. 자, MRP는 계획 기반하여 미리 제품을 계획적으로 제조하는 방식으로 생산 계획에 따라 원재료를 조달 및 생산하는 푸시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Just in time은 뭐라고 했죠?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제품이 필요할 때까지 제조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만큼만 제조함으로써 재고를 최소화시키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푸시라니요. 당기기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앞에 이렇게 뜻풀이 잘해놓고서는 뒤에 가서 푸시라는 말 표현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쵸? 당기기, 풀 시스템이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 가보자. 도요타 생산 방식에서 7가지 낭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쵸? 네, 가보도록 하죠. 재고의 낭비, 그리고요, 제조의 낭비가 있었나요? 제조의 낭비, 재고의 낭비, 운반의 낭비, 분량의 낭비, 동작 그 자체의 낭비 있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동작의 낭비 있었고, 가공 그 자체의 낭비 있었고, 대기의 낭비 있었고요. 그죠? 네, 재고 아까 했고. 안 한 게 있나요? 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 있었나요? 제조의 낭비? 이런 거 없었다.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네. 자, 너무 그럴싸해서 뭐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 7가지 낭비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다. 여러분 그래도 좀 쉽게 나올 때는 뭐 품질 관리의 낭비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식의 문제 처리도 많이 출제가 되는 만큼 좀 주의 깊게 7가지 낭비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19번이죠. 주식회사 생산성 기업의 작업원의 출근율이 100%래요. 출근율이 100%이고 작업에 소요되는 간접 작업의 비율이 간접 작업률 여러분 15%래요. 이때 가동률은요.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 같은 말 잡작업률이라고 하죠. 출근율이 100%고요.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 몇 퍼센트? 15%. 따라서 100% 곱하기 여러분 한마디로 85네요. 그죠? 여러분 15%니까 0.85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85%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이건 뭐 계산기 안 써도 암산으로 돼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네. 자, 20번 문제입니다. 예, OS가 나왔어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글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2개 이상 쓰면 다 틀린 걸로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효율적으로 정위치, 그죠? 배치하고 표시해서 작업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린 무엇이라고 하죠? 정돈. 그죠? 여러분 정리와 정돈을 그렇게 헷갈려 하셔서 정리라고 쓰시는 분들이 오답이 꽤나 있어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리는 필요 없는 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 그죠?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정돈은요. 내가 원하는, 그죠? 내가 딱 정했어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위치, 정위치시킨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배치하고 표시한다라고 하면서 읽어드리면서 정위치 얘기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정해진 위치에 딱 두고 꺼냈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즉시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표현들도 많이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정리, 정돈이라고 명확하게 써주셔야 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작업장의 작업 시간이 아래와 같습니다. 라인 밸런싱 효율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라인 밸런싱 효율 어떻게 구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의 작업장? 4개의 작업장 곱하기 Tmax. 가장 오래 걸린 시간 8분. 그리고요, 위에다 뭐 써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각각의 소요 시간을 합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합해 주니까 몇 분? 이렇게 되죠? 자, 24 나누기 32 해볼게요. 0.75. 100분율로 바꿔줘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75%가 라인 밸런싱 효율이다 라는 거죠. 정답은 숫자로 75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 22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재고 기간 동안 손상되고 구식이 되고 잃어버리거나 손실 등이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하는가? 네. 여러분, 이 뜻에 알맞는 걸 고를 때 우리 안전재고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재고. 그죠? 예상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상재고? 계절적인 요인.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가격의 변화 등을 예상하고 이런 말표현들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유통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표현 무조건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다 꾸며주는 정유회사의 수송용 파이프라인을 타고 이런 말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뜻과 어울리는 거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침몰 재고. 손상이 되고 구식이 되고 잃어버려서 손상이 나서 그죠?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침몰 재고라고 한다. 체크해 주시고 자,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네, 침몰 재고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한번 대대적으로 언급됐으니까 추가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안전재고, 예상재고, 파이프라인 재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새로운 문제가 들어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아. 이 정도는 충분하지 라는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자,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재 소요 계획을 여러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입력 요소 나왔어요. 인풋 요소. 즉, 자재 소요 계획 MRP의 인풋 요소 골라주세요. MRP의 입력 요소를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억나요? MPS, BOM. 그 다음에요. 인벤토리. 그죠?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다 라고 해서 IRF. 그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옆에 너무 착하게도 다 알려주고 있죠. MPS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생산계획. 그죠? 들어가 있고요. BOM 자재 명세서. IRF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 재고 기록 파일. 그죠? 네. 따라서 가나라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체킹하고 넘어올 수 있는 아주 산뜻하네요. 그죠 여러분? 네. 이런 문제였다. 자, 24번 가봐도 되겠어요? 네. 러프컷. 네. 계략적인 능력 요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골라주겠니?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조자원의 용량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맞아요? 네. 기준 생산 계획과 제조자원 간의 크기를 비교해서 자원 요구량을 계산한다. 맞는 이야기죠? RCCP에 여러분 주요 입력 데이터가 MRP예요? 올바르지 않죠? 뭐라고 들어가 있어야 돼요? MPS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CRP의 주요 입력이 MPS가 아니라 MRP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그죠?
이거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바꿔서 써주실 거고 정답 선택 3번입니다. 이런 문제 정말 자주 출제가 되잖아요. 그쵸? 아주 반복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25번. 공급망 관리. SCM에 대한 도입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몇 번? 바로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대답이 안 나오면 곤란한데. 그죠? 생산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죠? 작업의 지연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업무 효율이 그렇죠. 업무 운영의 효율화에 의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렇죠. 전반적인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가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물류 비용이라든지 그죠? 구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 표현들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발주 처리 기간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문을 받았다. 발주보다는 주문을 받은 이 처리의 그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발주보다 뭐라고 처리해줘야 돼요? 수주. 그쵸? 따라서 올바르지 않구나. 정답 2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올바르겠다. 자, 26번. 계산하는 문제. 안 나오면 서운한 문제. 자, 경제적 주문량 EOQ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PI는 EDCP.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자, 단가가 얼마입니까? 4,000원입니다. 재고 유지 비율이요. 0.1이고요. 그쵸? 네. 2 곱하기 연간 수요량은 4만 개입니다. 거기에다가 1회 주문 비용은 얼마 들었대요? 200원입니다. 자, 그럼 계산기를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었더니 400원. 그 다음에요. 2 곱하기 4만 곱하기 200을 해주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럼 나누기 400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400을 하니까 계산기에 어떻게 떠있다? 이렇게 떠있어요. 4만. 그쵸? 자, 제가 항상 계산기를 그려드리죠. 이유가 뭐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루트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계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루트 기능키 있죠? 이렇게 4만이라고 계산이 완료됐다면 기능키 중에 루트키를 눌러보세요. 루트키 클릭하니까 계산기의 숫자가 어때요? 200이라고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EOQ의 개수 200개 이렇게 계산이 완료되죠. 됐나요, 여러분?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 200 이렇게 써주면 완료가 되겠죠? 자, 연달아서 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네, 경제적 생산량을 구하세요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뭐만 달라요, 사실. 그쵸? 우리가 뭐 CH라고 하는데 이 CH가 바로 PI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CH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나오죠. 뭐라고요? 이렇게 아까처럼 단가 곱하기 비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뭘 줍니까? 바로 그냥 재고 유지비 딱 줘버려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1-PD라고 하는데요. 이 PD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는 뭐라 그랬어요? 생산율입니다. 얘는요, 수요율이에요. 율을 한 번씩 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 EOQ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죠. 그죠? 하지만 이제는 반복적으로 생산량, 그죠? 여러분, 경제적 생산량을 구하는 문제까지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횟수로 따지면 3번째 언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원래 2개 다 나왔었는데 한참 EOQ만 나오더니 경제적 생산량은 잘 안 나오더니
그러다가 이제 스멀스멀 다시 나오니까 이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공부해 주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가 연간 가동일이 며칠이다? 100일이에요. 100일 동안 여러분 이 100일이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100일 동안 우리가 수요율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00일 동안 사용 개수가 몇 개? 연간 사용 개수가 10,000개예요. 그럼 퍼센테이지 구할 수가 있겠다. 100일 동안 10,000개예요.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럼 우리 수요율 계산할 수 있잖아요. 수요율이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에 제가 100이라고 숫자를 넣어도 되겠죠. 그쵸, 여러분? 네. 그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체 생산하고요. 연간 사용 개수가 여러분 10,000개입니다. 그죠? 사용 개수 10,000개. 10,000개 여기다가 또 써줘야 되겠죠. 그쵸? 10,000개 여기다가 제가 또 여기 숫자를 이렇게 바꿔서 써볼게요. 이따가 예쁘게 잘 써드릴게요. 곱하기니까. 자, 그 다음에요. 하루 생산량이 몇 개래요? 여러분, 하루 생산량이 200개입니다. 자, 하루 생산량이 200개니까 우리가 하루에 200개씩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지금 생산율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루에 200개씩.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생산율 200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얼마다? 여러분 그냥 유지비 자체가 200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자, K부품의 여러분 작업 준비비가 얼마다? 작업 준비비 여러분 CP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0원. 자, 그럼 예쁘게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루트 안에 지금 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200 곱하기 1 마이너스 생산율 200, 수요율 100. 2 곱하기 여러분 어때요? 연간 사용 개수가 10,000개죠? 곱하기 얼마? 여러분 재고 유지비 200원. 자,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00분의 2 100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분의 1이죠? 그럼 0.5가 되겠네요. 자, 여기 와서 예쁘게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200 곱하기 1 마이너스 여러분 2분의 1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0.5가 되겠죠? 네. 그리고 2 곱하기 10,000개 곱하기 이게 왜 자꾸 들어가요? 200원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해주니까 얼마 나와요? 100분의 그쵸? 네, 그 다음에요 2 곱하기 10,000 곱하기 200 해주어요. 그랬더니 400이라는 숫자가 뜹니다. 나누기 100을 한번 해볼게요. 해주니까 여러분 나누기 100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계산기에 4만. 그쵸? 우리는 루트가 지금 씌워져 있는 상태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고요. 한번 해봤으니까 더욱더 잘하고 계시죠? 밑에 뭐가 있다? 계산기에 루트키가 있다. 4만이라고 떠 있는 그 순간 루트 눌러주면 계산기에 얼마라고 떠요? 200개라고 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순차적으로 다 보여드렸어요. 하나하나씩. 왜 이거를 다 설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번. 그런데 이 이상은 안 나오겠죠. EOQ, 그 다음에 EPQ 이 정도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는 노파심에 수요율과 생산율 어떻게 구하는지도 요 주어진 내용을 토대로 한번 계산까지 해봤으니까요. 차분하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한번 읽어봐 주시고 계시면 제가 얼른 재빨리 칠판 좀 지울게요. 자, 여러분 식스 시그마에 대한 여러분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최고 수준의 회사의 특성치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벤치마킹 한대요. 요 말 나오자마자 뭐 들어가야 돼요? 분석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 그쵸? 네. 요렇게 딱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쵸? 네. 뭐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성과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 검증하는 단계다. 이런 말 나오면 개선.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혹시나 높아심에 언급을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여러분 요 하나의 그 보기 박스가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읽어주시고요. 자, 통계적인 공정관리의 품질 변동 원인 중 우연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우연 원인에는 작업자의 숙련도 아주 미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작업 환경의 변화 같은 거, 온도 차이 같은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온습도. 그쵸? 네. 그 다음에 작업자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기. 그죠? 그러니까 종업원의 사기와 같이, 그죠? 사기와 같은 사회 기술적인 요건.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량자재를 사용한 것은 내가 피할 수 있는 원인이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는 이상 원인이라고 하지 우연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이건 뭐다? 이상 원인이었다. 그쵸? 네. 좀 길게 써드릴게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올 수 있는 문제고요. 개수치 관리도에 대한 바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공정 개시 전이나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연속 여러분 보세요. 연속 별량의 성격 여러분 연속적인 성격을 가진 품질의 특성을 대상으로 한대요. 체크해 주세요. 연속성이라니요. 연속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개수치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량치에 대한 이야기죠. 그쵸?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3번에 대한 거 여러분 어때요? 개수치의 관리도는 이항분포 또는 포화성 맞는 얘기 들어가 있고요. 결점수 통제에 있어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에는 결점수 관리도 그죠?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위당 결점수 관리도를 이용하게 된다. 이런 말편. 우리 제대로 개수치에 대한 이야기 적혀져 있고요. 여기 지금 이 친구에 대한 거 영속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어떻다? 개량치다라고 바꿔서 체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제품이나 서비스의 불량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죠. 제품이나 서비스의 불량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방비용이라고 하죠. 예방비용. 그죠? 너무 쉬웠다. 땡큐. 그죠?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32번. 진짜 마지막이죠, 이제. 자, 한국산업규격 KS에 의하면 물품의 판정 기준과 비교해서 양호, 불량 판정을 내리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검사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는 거죠. 자, 다수의 다량의 것으로 어느 정도 분량이 섞여도 괜찮아요. 검사 비용을 적게 하는 편이 이익이 된대요. 검사 항목이 많을 때 한대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샘플링 검사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맞잖아요. 불량품이 섞어도 되니까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 샘플링 검사라고. 그쵸? 샘플링만 쓰셔도 맞아요. 끝자락에 검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처리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문제를 길게 풀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나올지 이런 문제는 꼭 풀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하나부터 좀 세세하게 다뤄봤던 그런 문제풀이까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는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 라고 한다면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읽어주는 것이 보다 빠르게 그렇죠. 합격 점수에 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느린 것 같겠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아직 시험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피드백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성적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그쵸? 네. 늘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살펴주시면 아마 완벽 그 자체일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화이팅 하자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